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당신이 공유해 주신 IM증권 리포트 5월 12일자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최신 자료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보니까 그 전통적인 원전 강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이걸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SMR이 요즘 정말 뜨겁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리포트 속 핵심 내용, 또 기회,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또 재미있게 뽑아내서 당신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봐야겠죠. 세계적인 흐름. 리포트를 보니까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2023년에 한 416기가와트 GW. 네, 416GW. 이게 2050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1000GW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에요. 와, 1000GW면 거의 2배 반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 GW, 기가와트라는 게 대충 대형 원전 1기 용량이 1GW 정도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 예상되는 거죠.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기존 원전 수명 연장도 있고요. 또 신규 대형 원전 건설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새롭게 떠오르는 SMR 시장 확대가 아주 주된 동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이 거대한 시장 변화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리포트는 이제 올해부터 매년 한 4조 원 이상의 원전 관련 수주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매년 4조요? 네, 특히 거의 임박했다고 평가받는 체코 원전 2기 수주권.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 체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약 3조 8천억 원 이상 규모인데요. 근데 다만 이게 경쟁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임시로 계약 진행을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최종 서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법적인 변수가 있었군요. 그럼 그 문제 해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리포트는? 혹시 리스크가 크진 않고요? 네, 리포트는 그 법적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에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체코 말고도 예전에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지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르웨이 바라카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UAE 후속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사우디 신규 원전 같은 중동 지역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중동 쪽 기회도 계속 있군요. 대형 원전 쪽은 이렇게 좀 꾸준한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 파트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 AP1000 원자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체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요. 정확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같은 데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원자로 설비나 터빈 발전기 같은 핵심 주기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부품들이죠. 그래서 리포트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이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윈윈인 구조죠. 그렇겠네요. 두산은 만들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팔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대형 원전에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SMR 분야군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그 인공지능 AI 개발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 때문입니다. 아, 전력 소모? 네,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ESG 경영도 중요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SMR이 그 대안으로 딱 떠오른 거예요. 리포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직접 SMR 개발사에 투자하거나 아예 구매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와, 단순히 전기를 샀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SMR 도입 계획까지 세운다니?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스스로를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군요. 이 파운드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반도체의 TSMC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유가 정확하신데요. SMR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건 단순히 부품 공급, 이걸 넘어서요. SMR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정적인 대량 생산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입니다. 아, 생산을 전담하겠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TSMC처럼 다양한 SMR 기술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을 전담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전략이죠. 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특정 기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뉴스케이 파워, 이건 경수로 방식이고요. 또 엑스에너지, 이건 고온 가스로 방식, 그리고 테라파워는 소듐 냉각 고속로 방식인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가진 주요 SMR 개발사들하고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와, 기술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네요. 이건 특정 기술에 올인하는 대신에 뭐랄까, 시장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바로 두산의 파운드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SMR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나중에 어떤 기술이 주류가 되든 간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있잖아요. 여기가 엑스에너지에 SMR을 대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산은 이미 엑스에너지하고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발빠르게 움직였군요. 그렇죠. 리포트는 이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60기 이상이요? 와, 정말 대단한 목표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에서 원자력 비중이 한 15% 정도? 2024년 기준이라고 나오던데 SMR이 본격화되면 이 비중이 확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는 가스수소 터빈 사업 비중이 한 23.3% 정도로 더 높지만 앞으로는 원자력, 특히 이 SMR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리포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통적인 대형 원전 시장에서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SMR이라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파운드리라는 아주 독특한 전략으로 공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나 관심사에도 좀 유용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SMR은 아직 경수로형, 고온가스로형, 또 소듐 냉각 고속로형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는 정말 초기 시장이거든요. 네, 아직 표준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과연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되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각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 변화, 이런 것들이 이 SMR의 미래에 과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SMR 시장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행보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기술 경쟁의 승자, 그리고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 문제. 네, 이 질문들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